무혐의 처분이라는 처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처분명도 중요하지만 무혐의 수사 종결한다는 것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게 검찰이죠. 여러분, 이때까지 경찰의 내사 종결 이후에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종결을 통해서 내사 종결을 하고 그의 연장성산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유가족이 폭행치사, 유기치사 고소사건입니다. 이거는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경찰 수사한 게 종결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사사건, 변사사건 심의의 종결 이후에 별도의 당사자의 소송에 따라서 불송치가 경찰에서 우선 내려지고 그 다음에 검찰이 왜 했냐? 이의신청을 해서 불복 절차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에서 재수사를 한 게 아니라 재수사를 할지 말지를 검토한 절차가 2년 8개월이나 됐으니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냐, 재판 심리의 절차도 아니고 수사가 들어서 기소한 사건에 대한 절차도 아니고 1심, 2심, 3심도 아니고 경찰 수사 종결한 거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2년 8개월이 됐다. 재수사 요청을 할 때 필요한 보강증거 관계돼서 경찰이 포인트가 뭡니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무혐의 이유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즉 검찰이 증거 권력을 갖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역시나 그러면 검찰이 증거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공판을 갔을 때 재판을 통해서 뭐 구형을 때리든 뭘 하든 입증하기가 힘든 혐의가 지금 존재한다. 이 사건에는. 그래서 끝내 무혐의 처분. 네. 이렇게 된 거죠. 폭행치사인지 유기치사인지에 대한 증거력을 확보하지 못한 무혐의 처분이 되는 겁니다. 검찰의 처분은 검찰의 결정인 무혐의 처분이 되죠. 처분성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성을 가진다는 것은 왜 처분은 뭐냐? 처분에 따라서 고소인이 그러면은 그동안 재수사 촉구를 제가 방송을 최장기간 손정민 사건에서 최초로 유튜버로서 방송을 했고 5월달에 김훈 기자하고 제가 최초 방송을 했는데 그 이후로 최장수 2년 횟수로 3년에 걸쳐서 지금 2021, 2023 횟수로 4년에 걸쳐서 횟수로 추모제를 하고 있지만 요게 제가 항상 촉구해온 게 뭡니까? 검찰이 3번 바뀔 때를 미리 다 얘기를 하면서도 이 절차상 계속 검찰은 바뀔 것이다. 재수사보다. 그런 낌새가 있을 때마다 미리 다 말씀을 드렸는데 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는 그 관계 속에서 지금부터는 실질적 결연성이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골똘해야 되고 그래서 또 이게 좋지 않지만 적중을 또 했죠. 적중을 한 게 적중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이 증거력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 사건은 근본적인 관계성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 의미를 한 1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혼자. 다들 뭐 사이버 레카들 와서 막 징징댈 때도 그게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는 관계가 되고 줍줍밖에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냥 꼭두각시 노름이 계속 상당 부분 이어왔는데 한 1년 전부터는 이제 뜨문뜨문한 게 이게 이제 증거력 문제에 대해 제가 부각을 시켜서 뭐 말귀를 알아들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줍줍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좀 해보다가 빠진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낀 사람들이 이제 이익관계 속에서 왔다가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한강 사건을 추구하는 모든 분들
뭐 감사한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인가요? 6개월 전? 그 정도에 제가 아마 영상이 올라온 게 지금도 있습니다. 제 채널에. 지난 여름 옷 입고 이제 얘기했던 게 증거력. 예. 그죠? 그게 아직 남아있는데, 불송치 가닥이 이제 나와서 제가 그 당시에 이미 말씀드렸던 거고, 여러분, 지나서 이제 얘기하지만 앞서서 이미 얘기한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좀 화가 나는 일일 수도 있는데, 또 반면에 좀 덤덤하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즉, 그 말은 거의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았다. 그 시점에 이미. 그런 의미가 돼요. 제가 미리 그 사건을 점치지 않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 가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증거력에 관해서 한참 설명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몇 번에 걸쳐서, 그죠? 그때 다들 이제 뭐 비단 풀림 맞습니다. 다들 뭐 어머님들이나 이제 한강에서 이런 분들, 고마운 분들이, 또 뭐 진이 어린 분들, 이런 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이제 자발적이고도 자주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소중하고 감사드리는 분도 많은데, 그런데 저는 이제 요 관계에서 굉장히 좀 그 당시도 그렇고 애초에도 차갑게 들여다볼 수 없었던 그런 관점적인 측면에서든 그런 입장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또 다소 그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냉정하게 일부분 쌀쌀 맞는 소리로 제가 표현을 할 때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아무튼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이런 절차대로, 제가 말씀드린 절차대로 가는 거를 여러분께서 사실은 목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덜 충격받았을 것 같다는 위안을 스스로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맞습니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지금 뭐 제가 약간 반농담 비슷하게 하지만 비단 뭐 사이버 레카들이나 제가 종종 뭐 조롱 아닌 조롱을 좀 일부 했던 이유는 제가 못돼서가 아니에요. 못돼서가 아니고 사이버 레카 이런 데서 이제 하도 그때도 이상히 착각할 정도로 사건을 오히려 교란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느낌도 있었고, 시행정 탐정한테 제발 좀 가지 말라고 징징대다가 그걸 또 시청자들이 그럼 징징대면 받아주는 게 아니라 다 보내줍니다. 영상 같은 거 제보로. 술 처먹고 징징대고 막 이런 것까지도 있는 거를 제가 뭐 제보가 왔었는데, 이제 우리 가계정만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이버 레카부터 해서 막 민주당만 오는 게 아니라고, 제 채널에 그 가계정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뭐 보니까 누군지 보니까 2년 넘게, 특히 이제 손정민 사건에서 2년 넘게 한 번도 뭐 클릭을 고사하고 들여다보지도 않은, 애초에 1초가 볼 시간도 아까운 이런 수준의 그냥 순수 레카 이런 애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나랑 좀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 제가 뭐 싫어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게 신의 한 수가 이제 대단한 게 아니고, 신의 한 수만 봤다고 내가 2021년부터 얘기한 이유가 신의 한 수를 좋아하고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권영세 국회의원이, 용산 국회의원이 그때 자료 요구한 CCTV,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나들목 CCTV를 받아서 보도적 차원에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함께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봤던 유튜브가 신의 한 수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초창기에 여러 번. 아무래도 뭐 제가 그런 이유인데, 오히려 뭐 이상한 엉뚱한 데서 순수 레카 이런 애들이 징징대고 있다. 누군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 막 더 오고, 거기는 완전히 지금 한강 시청자분들 폭망했습니다. 아무도 없더라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런 안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꿋꿋이 제가 좀 다소 차가운 소리도 하고 이런 거는 뭐 그런 것도 제보도로 알았지. 저는 심지어 그 이후로도 그러게 사실 안 봐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볼 시간 생각조차도 안 듭니다. 그런 뭐 영상들은 단지 이제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봐서 뭐 남는 게 없잖아. 단지 보면은 이제 주변에 가끔 이 사건 전체에서 이제 레카들이 이제 줍줍할 게 있나 찾다 보니까 검찰한테 징징대고 뭐 그 앞에서 징징대고 한다 보면
검찰이 손톱 하나 안 움직인다고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지금 지나서 보니까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제가 이은혜 사건이든 뭐든 여러 가지 사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태원에서 말씀드리는 거, 방송 수개월씩 하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지금도 뭐 최대한도로 제가 뭐 나름대로 유튜버의 입장으로서도 이제 노력을 해왔는데, 다른 사건에 비해서 유독 이 사건이, 제가 여러분 알겠지만 일반 사업자가 지금 10년 차가 넘었습니다. 예, 유튜브 하기 전에도. 유튜브도 5년 됐는데, 유튜브는 처음에는 아예 수익 창출된 것도 한강 사건에서 아예 슈퍼챗도 안 켜고 했죠. 내사 종결할 때까지 한 번도 슈퍼챗을 안 켜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 안 킨 이유가 내가 돈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관심 자체가 안 갔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해결점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다른 사건들 아까 이은혜 이런 거에 비해서 유독 이 사건이 더 지금 사실은 2년 8개월이나 끌었잖아. 불송치도 검찰이. 그러면 더 신중한 지점에 와 있어요. 신중한 지점에. 더 신중하다는 거는 뭡니까? 예? 조용한 의미와는 좀 달라요. 조용한 의미와는. 굉장히 좀 구체성을 띠면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런 사건과 관련된 측면에서, 또 사건 내외적으로 구체성을 띠어야 된다고. 지금은 이미 1, 2년 전에 내용적인 면에서 특히 이렇게 마찬가지로 모든 면이 구체적이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봤자 본전 될까 말까인데 아직도 방방 뛰면서 애교 떨면서 뭐 이러면서 옆에 또 징징대면서 이런 줍줍만 하는데 골도라는 단계로 가서는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야. 사건 회방밖에 안 되는 게 결론이 나와 있잖아. 제가 경찰이나 뭐 이런 데서 뭐 방송에서도 제가 초청해서 자주 인터뷰도 하고 했지만, 서장분들 이런 분들, 경찰 공무원들이 이제 강의, 이제 원래 제가 가서도 하고 하지만은 뭐 형사과장들 이런 사람 만나서 밥 먹을 때도 하는 말이, 손정민 사건에 대해서 저한테 거꾸로 물어요. 이 사람들이. 구체성을 띠는 어떤 현저한 가시적인 내용이 있느냐. 네, 가시적인 내용이. 들여다보면 전부 이상 레카 같은 뭐 이상한 뭐 범죄자인지 뭔지 알 수도 없는 애들만 보이고 가끔. 그래서 나한테 꼭 만나면 그렇게 묻곤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서초선은 아닌데 그때마다 이제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또 한번 뭐 식사하면서도 얘기를 하곤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방송도 여러 번 했는데, 굉장히 큰 사이즈에서 이제 사건을 맡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문 씨하고 이쪽에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문 씨 아직도 안 잡혀가고 있잖아. 마약부터 해서 그렇게 많은데도 안 잡혀가는데, 이 국민청은 50만 됐지만 국가적 사건이라든지 중요 현황과 사건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한, 사람 1인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억울한 사건이라도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도 들여다볼 틈이, 또 단계가 쉽게 오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큰 사이즈의 카르텔에서 맡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1단계를 못 가는 거예요. 한 단계를, 한 계단을 한 스텝을 못 내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주 보육 사건을 종종 예를 들잖아. 제주 보육 사건이 10년에 걸쳐서 진행됐어요. 예. 아예 범죄자도 없던 사건이 처음에는 왜 죽었는지도 몰랐다가 논두렁에서 뭐 자살했는지 성폭행 당했는지 뭐 이러는데, 찾다가 다 무혐의 되다가 택시 기사를 용의자로 특정을 해서 공판은 갑니다. 그 사건은 10년 만에. 근데 무죄가 되는 이유, 쉐타 한올 나온 걸로, 그 당시 택시에서 입었던 쉐타 한올로 옷을 특정해서 이제 어떻게 뭐 어떤 기법이 있어요. 뭐 기술적인 기법인데, 증거가 이제 전체 옷을 그 털 하늘로 이제 가상해서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입고 있던 옷이나 이런 걸 대조해서 증거로, 물증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졌다면 좋은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사건의 특징이 뭐냐, 한 단계는 갔잖아. 재판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손정민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단계를 못 가게 막고 있다. 공판으로 가면 이 사건은 오히려 유기치사 이런 거 다 성립될 가능성이 이미 많은데 한 단계를 못 나가게 이제 경찰이 막더니 이제 증거인멸한 이후에 검찰조차도 그 부실한 방금 말한 것처럼 제주보육 사건에서의 증거력 그 정도 최대한 갖춘 증거력 손정희 사건에서 왜 못 만들어? 저처럼 만들어 나가죠. 증거력을 갖춘 증거를 물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너무 쉽게 포기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몇 달 동안 6개월 이전부터 전부 뭐 검찰 찬양 모드인데 뭐 어머님들은 뭐 기대치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바로 때렸잖아요. 검찰 뭐 이렇게 할 거 없다고. 증거력을 갖춘 얘들이 기계적으로든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탐정님 해오신 말씀 모두 일치하여 놀라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사건일수록 냉철히 상황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사건 내용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이어야 하는 시점. 예, 맞습니다. 다들 맞는 말씀이고 제가 기억납니까? 아버님이 유족이 진실 규명을 하는 한 저는 계속 도울 것이다. 기억나시는 분 좀 해주세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겁니까?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뭐가 담겨 있느냐? 아버님이 계속하는 한 우리는 진실 규명을 저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뭐 어떻고 저거 어떻고 막 할 게 아니고 방금 제주 보육교사도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큰 범위에서 이런 사건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미제 사건들이 많잖아요. 미제라든지 아니면 대충 사건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 증거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증거가. 그래서 내가 증거력을 왜 강조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환경미화원 불러라. 쟤 불러라. 자백하라. 쟤가 이름 뭐였죠? 낚시꾼. 자백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점유이탈물 횡령죄 이런 거 말고 바로 그냥 검찰 중에서 한번 지금 독한 박세혁 검사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그거 못 만났어요. 전부 흐지부지한 로스쿨 요즘 다 로스쿨 출신들이 검찰 들어가서 뭐 옛날 사법고시도 그래도 약간 좀 싸가지는 없어도 사건에서도 싸가지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사건에서 착합니다. 사건에 검찰들도 착해요. 착하다는 게 뭐야? 초식들이야. 그냥 기계적으로 일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거예요. 검찰 뭐 한두 번 접한 게 아니니까. 그건 그마저도 다 그런 건 아니야. 사실 출신 중에도 아직도 이제 외골수들이 남아있는데 사건을 해결하는데 올인을 하는 그런 검찰 잘 만나서 증거력을 갖춘 증거를 갖추면 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차적으로는 어떠냐? 이제 절차적으로는 뭐가 또 있느냐 또 한번 봐야죠. 여러분이 여쭤보는 거 이메일로 뭐 재정신청 이런 거 검찰 제한고 이런 건데 검찰 제한고예요. 재정신청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재정신청 어떻게 합니까? 뭐 아십니까? 뭐 이런 거는 재정신청은 우리 비관적으로 보면 안 되지만 재정신청은 인용이 안 됩니다. 재정신청은 법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제가 뭐 그런 말해서 그런데 계속 저도 이제 모르는 분야가 많고 또 맨날 확인을 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지만 꼭 보면은 이제 악화 양악을 우측한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한 명이 생기는데 그 두 명이 다 모르는 사람끼리 의논을 해요. 항상 모르는 사람끼리 분석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걸 분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잘못은 아닌데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뭐 재정신청 이런 거는요. 일단 검찰 제한고는 이제 해볼 만하지만 재정신청 자체는 인용률이 0%대예요. 여러분 그런 거 실무적인 걸 전혀 모르다 보니까 행정심판 같은 거 여러분 해보셨나요? 영업 정지된 분들 처분받은 이번에 이제 에스더 의사 이 사람 영업 정지 행정심판 청구를 했을 텐데 그 인용률이 그래도 한 20-30% 돼요. 그럼 한 4분의 1은 되거든요. 5분의 1에서 그럼 해볼 만하잖아.
근데 이제 그 법원에 제기하는 거거든. 재정신청은 검찰이 아니고요. 재정신청하는 경우는 한 1%가 안 된다. 즉 0%대의 인용률을 가져요. 그 말은 무조건 기각입니다. 그 정도로 봐도 돼요. 그럼 재정신청 일단 빼야 됩니다. 예. 할 수는 있어요. 특히 이제 고소인이 할 수 있어요. 고소인이 뭡니까? 여기서? 예, 당사자 아버님밖에 없어요. 예, 유가족밖에 없습니다. 또 엄한 사람들이 막 내가 하겠습니다. 고발은 안 됩니다. 예, 안 되고 그것도 한정된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명확하게. 예. 재정 신청은 그래도 뭐 그 고소인이 한다 해도 되는 게 아니라 1% 인용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박한 그런 사건이 되고 그러면 검찰 제한고만 우리가 좀 볼까요? 검찰 제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잖아요. 검찰 제한고. 검찰 제한고도 구구절절 따질 것도 없습니다. 예. 오늘 이제 나중에 변호사한테 맡기면 알아서 합니다. 그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굉장히 희귀한 건 줄 아는데 일반적으로 늘상 합니다. 뭐만 있으면 예, 돈만 있으면 다 합니다. 다 해줍니다. 변호사들이. 돈만 있으면요. 예, 그러면 뭐다? 할 사람은 다 한다는 거예요. 희귀한 게 아니라 안 할 사람은 안 한다. 안 할 만하면 안 하는데 할 사람은 다 합니다. 검찰 제한고를 그래서 얘기를 하면 검찰 제한고는 어디 합니까? 무슨 뭐냐고 그거만 알면 돼. 예, 하는 거는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검찰 제한고가 뭐예요? 검찰이 지금 불기소 처분했잖아요. 기소를 하지 않았다. 즉 혐의가 없다는 거죠. 예? 불기소잖아. 그러면은 고등검찰청에 제출은 고등검찰청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분청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앙지검에서 이제 불기소를 했는데 그러면은 고등검찰청에 고검 우리가 고검이라 하죠. 고검에 제출하는 거야. 그러면 고검이래. 옛날에는 이런 것도 일반인 사건은 쉽지는 않습니다. 해주는 거하고 인용되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거에 매몰되지 말라고 절차적인 거에 사건을 해결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뭘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야. 에? 물론 유가족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자문을 변호사한테 받아서 자 주변 분들은 그냥 뭐 하시는 대로 응원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버님을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서. 뭐가 왈가왈부 뭐 모르는 사람들이 백날 말해봤자 또 모르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야.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드릴 거는 검찰 제한고로 가면 고검에 한다는 건 뭐입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야 임마 제가 누구한테 욕한 거 아닙니다. 가끔 욕하면은 오해를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시청자나 구독자분들 말고 예를 드는 거예요. 상황극. 야 임마 내가 왜 고검에 이런 사건 올려? 왜 고검에? 에? 네가 이거 하나 임마 기소를 못 해가지고 증거 확보 못 해가지고 내가 이거 골려야 돼? 촉대패 팍 까면서 야 이씨 똑바로 안 해? 야 김검사 너 몇 기야 사실? 야 이 새끼야 이겁니다. 원래는 좀 세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근데 그런 게 있잖아. 막 어거지 무조건 이진정 내가 또 그러면 또 내가 한 거 할게 제한 거 할게 이러면서 그냥 약간 다친 애들이 있어요. 항상 물론 그분들도 상처가 있으니까 다쳤겠지만 근데 내용 보면 아무도 아니야. 그런 거는 그렇게 안 하지. 그냥 뭐 없애버리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다든지 사건 사회적으로 중대한 여론의 일방적인 어떤 총합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사건에서는 오히려 고검에서 그렇게 깐단 말이야. 오히려 무조건 팔을 안으로 굽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건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이게 손정희 사건은 제가 볼 때 물론 얘기했지만 검찰이 초식 검찰이라 했죠. 딱 보면 알거든. 결국에 사건을 맡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지가 기소할 생각도. 그러면 고검에 갔을 때 왜 이렇게 왔지? 불송치 이유가 중요합니다. 증거를 검토하겠죠. 또 아버님 모시고도 말씀을 나눠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 이건 다음에 세부적으로 좀 얘기할게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말이 그래서 고검에 올라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고검으로 접수가 돼요. 그냥 고검에 그럼 내야 됩니까? 이런 거 하지 마. 고검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중앙지검에 내도 고검으로 갑니다. 예, 요거는 항고는 검찰 항고게 항고라는 의미인데 검찰청에 접수하면 원래 이첩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 뭐 사소하게 뭐 민원 머시기 이런 거 있잖아. 요즘 뭐지? 신문고? 이런 것도 해보셨지만 어디 이첩 저기 갔습니다. 여기 갔습니다. 이러잖아. 처음에 관할 잘못 모르면은 한 달 걸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항고 기한을 도달해버리면 못한다고. 알았어요? 예? 뭐 물론 예외적 조항은 있는데 그럼 추가적으로 볼 거는 이제 조국이 이번에 뭐 울산 선거 개입 불기소 다시 수사하게 됐죠. 이런 케이스를 보는데 여러분 보니까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일반 사건입니까? 우리가 보던 게 어떤 겁니까? 일반 사건입니까? 좀 정치적 사건입니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민감한 사건입니까? 예. 즉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상징성을 띈다는 거예요. 일반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정치 관계에서 굉장히 상징성을 띈다. 이 울산 선거개입 불기소 사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징적으로도 인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서울고검이 18일에 이 경우는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조국하고 다 딸려 나온단 말이야. 이런 거는 이제 추가 수사 필요하다고 바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뭐다? 서울중앙지검에 뭘 한다? 재기 수사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재기 수사 명령. 이게 바로 방금 말한 검찰 항고가 들어왔을 때 항고든 재항고든 똑같고 그 다음에 방금 말했죠. 야 이 새끼야. 여러분 말고요. 김 검사 나한테 이거 올라와야 돼? 이거 불기소 왜 했어? 증거가 이거 확인이 안 돼? 대가리 뇌 우동살이 들었니? 이러면서 사시 몇 기야? 로스쿨이야 이 새끼야 너? 이렇게 되는 거야. 촉대백 까면서. 그게 이런 거죠 사실. 실제 그런 말은 안 하더라도 이제 약간 뽐새가 그런 뽐새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수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 이런 이제 절차도 보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거. 처음과 끝을 모두 경찰 때문이라고 했잖아. because of 경찰이에요. 예. 경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 수사를 안 해서야. 수사를 안 했다는 거는 은폐라든 증거인멸하든 수사 안 하려고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수사를 안 했다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비단 증거가 있든 없든 우리가 반드시 혐의 있는 자를 발견해서 이 사건은 분명히 사람이 해한 사건이거든요.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해한 사건이라고. 올림픽 대교 사건 볼 것도 없어요. 여기 뉴스들도 수사 불신을 얘기하잖아. 불신을 왜 합니까? 수사를 안 하니까.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에 문재인이가 만든 그 꼬라지를 지금 검수완박까지 해서 그냥 아예 손도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 안 하지. 기계적인 공무원들인데. 애초에도 검찰 지휘를 받을 때나 수사하던 사람들 안 해요. 이런 사건이 그래서 불송치됐던 게 지금 무기징역이잖아 결과가.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게 되는 거예요. 경찰의 행동에 따라서. 11년 시작할 때부터 경찰에 대한 수사력의 문제를 제기한 건 저밖에 없어요. 눈시고 찾아봐도. 그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전부 징징대면서 야 동서가 이러면서 줍줍하는 이런 용도. 뭐 대신 화풀이해? 대신 애교 떨어? 대신 재롱 피워? 뭐 일부 재미는 있지만 그마저도 약발이 금방 끝나지 실질적인 사건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이 새끼들 오다 받았네. 안 움직이네. 경찰 수사하게 해야 되는 거지. 경찰을. 그게 지금까지 온 거 아니야. 지금도 경찰이 수사 안 한 불송치에 인멸된 증거 때문에 사건이 또 종결되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이제는 아시겠습니까?